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투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최대 15.7km까지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실내 정숙도를 위해서 흡차음제 면적이 확대가 되었고요. 또한 쇼급쇼보도 전용이 들어가서 승차감이 더욱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외장 디자인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일단 전면부에서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은 없습니다. 외장 컬러는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그냥 원톤 컬러긴 하지만 루프 투톤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톤 루프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은 휠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량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스펙은 225에 60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게 EV 전용,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서 노면의 소음을 조금 더 흡수를 해주고 승차감도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고요. 휠 디자인은 전에 제가 탔었던 토레스 EBX라고 전기차 있거든요. 그 전기차 휠의 디자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도입이 되면서 휠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KGM 마크와 함께 뭔가 약간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졌다는 게 특징이고요. 후면부에서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은 바로 여기 KGM 마크 아래쪽에 하이브리드 전용 레터링이 추가가 됩니다. 요거 말고는 별다른 변경점은 없고요.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승차는 T7 풀옵션 차량이고요. 용량은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동일합니다. 다만 이 좌우 쪽에 원래는 이게 조금 더 깊이 있었거든요. 근데 좌측에는 약간 이 정도의 깊이감을 가지고 있고요. 우측에는 뭔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고전압 시스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수납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큰 변경점은 없고요. 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실내에서도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이 버튼이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래쪽에 러기지 보드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용 소화기와 함께 다양한 수납 공간 이런 것들도 내연기관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실내 컬러는 블랙, 그레이, 브라운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현재 제가 시승하고 온 시승차는 블랙 컬러입니다. 아주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스티치를 보면은 블랙이 아니라 약간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디테일을 잘 잡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으로는 이 스티어링에 로고가 있습니다. 마치 액티온을 탄 것처럼 신형 KGM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면부 쪽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한 최신 운영체제인 아테나 2.0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드디어 사운드 시스템이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알파인 오디오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A필러 앞쪽에 보면은 알파인이라고 레터링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토레스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브랜드 오디오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하이브리드에서만 이 알파인 오디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잠깐만 제가 음질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브랜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베이스 음이 풍부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은 별도로 없고요. 일단 파워트레인이 완전 신규 라인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행감이 가장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승을 떠나볼게요. 고! 짠! 저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를 나왔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곧 고속 주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직병렬 방식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제가 그나마 최근에 탔었던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거의 흔히 탔었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병렬식이 들어갑니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구동용으로만 사용하고 발전용은 따로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전기 모터가. 근데 제가 타고 있는 거는
보면은 구동용 모터가 따로 있고 발전용 모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 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렬에 비해서 좀 더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 시속 7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엑셀레이터를 살짝 밟으면은 바로 엔진으로 이제 구동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탄력 주행을 하면은 다시 또 전기 모터로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상에 보면은 내가 엔진으로 가는지 배터리로 가는지 또 배터리는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게 좀 아이콘화돼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가솔린 같은 경우는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게 다운사이징 엔진이라서 일반적인 차들과 비교했을 때 RPM을 좀 많이 썼거든요. 아니면은 좀 일찍 고단을 물어서 뭔가 고단 효율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일이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KGM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아테나 2.0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업그레이드, 개선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뭐랄까, 이게 클러스터상으로 봤을 때 운전하면서 보기가 사실 뭐 그렇게 쉽지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시인성이 막 엄청 좋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전기 모터로 주행을 했다가 엔진이 개입이 될 때 지금 전기 모터 주행이거든요. 여기서 엑셀링 조금만 해볼게요. 전기 모터에서 지금도 EV 주행이네? 아니 지금 방금 제가 80km까지 주행을 했는데도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선으로 바꿔서 지금은 엔진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사실 엔진에서 오는 소음이 정말 조용합니다. 사실 제가 자차가 토레스거든요. 가솔린. 그래서 저는 항상 출퇴근용으로 타다 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차가 2만 킬로를 넘게 달렸습니다. 아무튼 뭐 토레스 뭐 괜찮은 차량이긴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연비 외에도 정숙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에 비해서 가솔린 토레스는 엄청 조용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와,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진짜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지금은 물론 다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조용하긴 하지만 다시 엑셀링을 해도 와, 근데 이게 지금 엑셀링 했는데도 계속 EV 모드로 주행이 됩니다. 야, 이게 KGM 측에서는 도심 주행에서 최대 94%까지 전기차처럼 전기 모터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만 그런 거랑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좀 다른 차들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근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진짜로 엔진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터널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보통 터널 안은 소음이 좀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 보니까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조용해요. 지금 터널 안이거든요. 터널 안인 거 보이시죠? 우와.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엔진룸의 흡차음제라든지 플로어 패널, 그리고 타이어도 흡입형 타이어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윈드실드를 포함해서 옆유리까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거? 와, 야, 가솔린이랑 비교하면 아예 다른 차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레스라는 이 레터링만 공유를 하는 거지 주행 감각이라든지 실내 정숙도라든지 NVH는 솔직히 말하면은 가솔린 토레스랑 결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냥 아예 다른 차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다시 배터리 게이지가 50% 미만으로 차 있어가지고 지금은 또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엔진룸에서 뚫고 오는 소음도 지금 엑셀링 할게요. 오, 와, 이게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같은 1.5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가솔린 토레스랑 저는 똑같은 엔진에다가 뭐 전기 모터라든지 배터리만 추가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엔진이 아예 다른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개발한 엔진이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가속되는 느낌도 정말 다르고 특히나 엔진이 구동이 되었을 때 소음이 진짜 조용합니다. 지금 이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자인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조용해요. 이렇게 터널 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에도
와, 실내 방음 미쳤는데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덜컹거리는 구간을 지났고요. 한 번 더. 노면 상태 안 좋습니다, 여기. 덜컹했을 때 승차감도, 와, 제가 가솔린 토레스를 타고 있어서 비교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가솔린 토레스가 아쉬운 점이 연비랑 정숙도 외에도 승차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끔 만든 세미 오프로드 도심형 SUV이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은 막 편안하다고 말을 하긴 좀 애매한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쇼겁쇼바를 기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아예 다른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파수 감음형 쇼박쇼바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특정 주파수에서 댐핑 값을 자동적으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약간 웨이브진 길이라든지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홀이 있는 구간이라든지 노면이 좀 안 좋은 구간에서는 소프트하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와, 이렇게. 오, 그리고 이게 흡입형 타이어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노면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도 상당수 많이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되게 조용한데요? 되게 조용합니다. 오. 그리고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가 있는 직병렬 방식의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회생제동도 패들 시프트, 여기 핸들 뒤에 보이시죠? 요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를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2단계 모드로 다녔습니다. 2단계 모드로 다녔을 때에는 보통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완전 정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적극적인 회생제동 레벨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지금 3단계입니다. 쭉 엑셀링 했다가 발을 떼면 감속되는 정도가 완전 정차까지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가능할 정도로 회생제동 개입량이 상당수 적극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아이페달 모드라고 해가지고 회생제동을 최대치로 당겼을 때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거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적극적인 회생제동 개입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막혀요, 앞에. 정체가 되고 있고 막히는데 이런 길에서는 웬만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엑셀 페달링 가감속만으로 충분한 감속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오늘은 제가 이 시승차를 받은 게 아니고 시승 행사, 그러니까 시승회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루트 안에서 잠깐 타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왕복 한 40에서 50km 정도 타볼 예정이고요. 또 막히는 구간 위주로 가볼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서 이번에는 약간의 고속 주행을 해볼게요. 여태까지는 제가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컴포트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너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코너 구간에서 지하차도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코너링 감각은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4륜구동 선택이 불가능하거든요. 2륜구동 단일입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좀 코너 구간이 깊은 구간을 갔을 땐 기존의 내연기관 토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선의 능력이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토레스가 준중형에서 중형을 오가는 그 정도의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동급과 비교했을 때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휠베이스가 짧으면 뭐 승차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방금처럼 코너길을 갔을 때는 오히려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거동성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토레스가 작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물리 방식의 버튼이 아예 사라지고 모두 다 요 12.3인치 인포테인먼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뭐 심미적으로는 좋긴 한데 실사용성은 운전하면서 쓰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앞에 방지턱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입니다. 시속 30km예요. 승차감 진짜 좋죠. 대박입니다. 지금 현재 시승차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류는 36에서 37 psi, 후륜은 35에서 37 psi로 잡혀 있습니다. 도심형 SUV 치고 승차감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방지턱 시속 30km입니다. 이야, 충격을 진짜 세분화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솔린 토레스는 준준형 정도의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공차 중량도 좀 더 무거워졌거든요. 또 전기 모터와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서스펜션도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승차감은 진짜 편안합니다. 그래서 중형, 국내 기준으로 소렌토와 산타페 정도의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토레스에서 진짜 아쉬웠던 게 승차감인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토레스가 저렴한 가격대와 함께 예쁜 디자인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이 토레스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아쉬운 포인트들을 하이브리드에서 거의 다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제가 최근에 시승을 해봤었던 르노의 그랑콜레오스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차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결이 비슷합니다. 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는 시내 주행 위주로 할 때 극강의 연비와 함께 편안한 하체 감각 그리고 조용한 실내 그리고 공간도 넓잖아요. 토레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랑콜레오스하고 비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완벽히 이제 동급 차종이라고 본다면은 현대의 투싼 하이브리드와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 정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승차감이라든지 실내 정숙도라든지 실내 크기라든지 기타 등등 만족도는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그랑콜레오스랑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면 상태 진짜 안 좋은 길 가고 있는데 방금은 또 좌우가 다른 맨홀 구간이었거든요. 요런데도 와 진짜 중형 SUV 제가 소렌토와 산타페급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 편안하거든요. 딱 소렌토와 산타페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진짜 편안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 행사 시승 코스가 좀 노면이 안 좋은 길 위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곳에서 다닌다면 웬만한 차들은 다 좋거든요. 사실 경차도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는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다만 노면이 안 좋을수록 세그먼트 또는 차량의 퀄리티에 따라서 하체 감각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처럼 맨홀 구간이 있고 크랙 있고 방지턱 있고 이런 구간을 계속 갔는데에도 하체 감각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 윙 하면서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용량이 무려 130kW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47.7kW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싼과 스포티지 대비 2배 정도의 전기 모터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EV 모드 가용 범위가 미쳤어요. 사실 투싼이나 스포티지도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기모터 용량이 증가돼서 웬만해서는 전기모터로 구동을 해주다 보니까 야 이거 미쳤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더 미쳤어요. 진짜 엔진을 쓸 일이 없습니다. 엔진 그냥 뽑아도 돼요. 그 정도로 전기모터의 가용 범위가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자, 지금 현재 2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이고요. 또 공조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연비가 리터당 14.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인 연비가 최대 15km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또 나오진 않네요. 확실히 차가 좀 무거워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가속감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근데 가속감을 느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곡선도로로 왔어요, 여러분. 확실히 이게 휠베이스가 동급 대비 조금 짧은 편에 속해서 그런지 나름 탄탄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이동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중이동을 최대한 좀 억제해준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게 20인치가 아닌 18인치 사양입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7, 18, 20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18인치가 가장 이상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밸런스가 가장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바꿀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계기판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조금 예쁘게 바뀌기는 했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계속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에서 조절을 해야 돼가지고 운전 중에 쓰기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자, 그럼 회생제동도 없애볼게요. 지금 회생제동이 레벨 2였어가지고 회생제동 아예 지금 껐습니다. 아예 껐어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근데 가속되는 거는 되게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데요? 쭉 가속이 되었다가 이게 그러니까 가속되는 느낌은 기존의 1.5 가솔린 터보 엔진과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회전 질감이 다릅니다. 기존의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약간 터프한 느낌에 가까웠거든요. 막 우르릉 하면서 그렇게 달리는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되게 시끄럽게 막 우르릉 우렁차게 달려나가는 타입이었는데 얘는 좀 부드럽게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속도 내볼게요. 그쵸? 지금 엔진으로 쭉 개입이 되는데 되게 부드럽게 가속이 됩니다. 다시 한번 속도 늦췄다가 풀악셀. 이거 봐요. 되게 부드럽게 가속되죠? 오호. 뭐랄까요. 그리고 이게 사운드 시스템도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분명 나는 고속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운드 시스템도 없지, 엔진에서 오는 그런 소음 아니면은 엔진음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느껴지다 보니까 사실 감성 마력은 별로입니다. 감성 마력은 오히려 가솔린 사양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고속으로 달릴 수 있기는 하지만 뭔가 운전의 재미라든지 드라이빙의 재미는 많이 없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177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토크는 30.6토크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상으로만 봤을 때는 투싼 하이브리드 아니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 정도와 비슷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출력 면에서는 그랑콜레오스,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조금 더 화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풀악셀 밟아볼게요. 스포츠 모드입니다. 쭉 갔을 때 RPM을 쭉 높게 써주고 있기는 한데 가속되는 게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초고속 영역에 도달을 하니까 고속 직진 안정성이 좋습니다. 오, 이거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좋게 느껴지는데요? 르노의 그랑콜레오스도 고속 직진 안정성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리자동차 베이스로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르노 브랜드 자체가 유럽 브랜드잖아요. 보통 유럽 브랜드 자동차 특징이 하체가 조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직진 안정성이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그랑콜레오스까지는 아니지만 꽤 이렇게 고속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 안정성이 되게 좋은데요? 와, 심지어 토레스는 약간 각져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또 동급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공기 저항 개수도 좀 안 좋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고 보았을 때도 야, 고속 직진 안정성이 꽤나 인상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급조양까지 해볼게요. 먼저 우측으로 해보겠습니다. 급조양. 근데 급조양은 와, 하중이동이 장난 아니에요. 세상에. 제가 핸들을 튼 쪽으로 서스펜션이 너무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리어, 그러니까 뒷바퀴도 반박자 정도 늦게 따라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토레스는 전장은 중형을 상회하는 길이긴 하지만 휠베이스는 동급 준준형보다 훨씬 더 짧거든요. 그래서 뭐 코너에서도 약간의 안정감이 좋고 했는데 오히려 급조양을 했을 때에는 하중이동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컴포트한 하체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긴 하거든요. 다시 좌측으로 급조양 해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틀고 나서 하중이동이 꽤 많이 발생이 됩니다. 스포티한 주행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에는 약간 롤링이 있긴 있네요. 롤링이 있긴 하지만 뭔가 위태로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언더스티어가 조금 있어요. 방금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에는 이게 좋은 듯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데일리카로 탔을 때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되게 편하네요. 조용하고 하체가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실내 공간 넓으니까. 근데 오히려 약간의 스포티한 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나는 그렇게 가는 차가 아니야, 그렇게 타지 마 라고 차가 뭔가 일침을 가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꾹 깊게 밟더라도 뭔가 더 갈 수 있는데 안 가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급조양이라든지 코너를 조금 스포티하게 돌아 나갔을 때에도 자네 나는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네 하면서 약간 막 하중이동도 발생이 되고 롤링도 발생이 되고 그럽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편안하게 도심형 SUV로 탔을 때 극강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가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응감도 살짝 느리거든요. 아,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를 보니까 배터리? 이거 뭔가 전기차 같은데요? 아, 내가 하이브리드 모드로 얼마를 사용하는지, EV 모드로 얼마를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 모터 주행을 66% 정도 했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구동 모터와 발전용 모터가 이렇게 각각 쓰는 거는 한 34% 정도 사용을 했네요. 근데 반응이 왜 이렇게 느려? 평균 연비가 무려 17.7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최대 15.7km의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고속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리터당 17.7km,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 외에 차량 설정. 아, 근데 반응이 너무 느려요.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으면 빨리빨리 가져야 되는데 뭔가 한국인 정서에 안 맞습니다. 여유로운 약간 유럽 감성을 가지고 있네요. 가상 엔진 사운드 있어요, 여러분. 켜진 거예요, 심지어. 가상 엔진음이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아, 이거 달리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가상 엔진 사운드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렸어요. 가상 엔진음은 1, 2 모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해서 다시 밟아보면서 들려드릴게요.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아주 넓은 유턴 구간이라서 스티어링의 기어비를 느끼기에는 너무 넓은 구간이었지만 기어비는 무난한 편인 것 같습니다.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가상 엔진음이 1, 모두 1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뭔가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귀가 안 좋은 걸까요? 그래서 다시 지금 스포츠 모드거든요. 엑셀링 조금 해볼게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제가 초반에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가상 엔진 사운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정할게요.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2개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모두 2로 다녔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1로 바꿨는데 제가 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려요. 아니면은 너무 소극적으로 엔진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인 귀로 듣기에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운드인 것 같아요. 오. 아니면은 제가 엔진 사운드를 여태까지 키고 다녔기 때문에 꺼볼게요. 껐습니다. 그리고 살짝 엑셀링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차이가 없는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가상 엔진 사운드는 정말 소극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차키 디자인도 달라졌거든요. 기존에는 버튼이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5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뒤에도 KGM이라고 마크가 별도로 달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차키를 가지고 멀리 가면 알아서 이제 차문이 잠기는데 뭔가 오로로로 하면서 웰컴 사운드가 울립니다. 요즘은 웰컴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차키를 열고 닫았을 때 막 데이라이트가 막 엄청나게 예쁘게 막 애니메이션 나오고 막 촤락 막 순차 점등식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토레스는 사운드가 나와요. 사운드가 나옵니다. 아, 근데 아쉽게도 실내에서는 그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쉽네요. 짠! 이번에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2열입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고속화 도로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리, 로드 이음새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1열에서 느꼈었던 편안한 하체 감각이 2열에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전까지 방직턱이 정말 많은 시내 구간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둔턱이라든지 보조차가 큰 도로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랄까 1열하고 2열의 승차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것처럼 이게 소음으로도 1열보다 2열이 좀 더 울려 퍼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토레스는 가솔린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2열 시트가 이 휠베이스 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축하고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요철이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상태, 노면이 안 좋은 상태를 갔을 때 좀 뭐라 그럴까, 노면을 엉덩이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는 또 승차감이 좀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내 정숙도도 제가 1열에서는 정말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열에서는 지면을 구르면서 오는 구름 저항과 함께 공명음이 1열보다는 2열에서 살짝은 울려 퍼집니다. 다만 그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 정숙도는 2열이 뒤쪽에서 좀 더 사운드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승차감 한 번 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노면에 고저차가 조금 있는 곳을 지나갔을 때 가솔린보다는 확실히 편안합니다. 이게 주파수 감응형 쇼크쇼바가 들어가 있어서 안 좋은 노면에서 정말 컴포트하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전자식 댐핑이냐 하면은 또 전자식은 또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대 값에서만 전자적으로 소프트하게 해주는 거지, 이 로드를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아는 막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무부싱이 들어가 있는 댐핑과 전자식 방식 그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는 편안하죠. 편안합니다. 근데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대응력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1열이 좀 더 편안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2열 좌판이 이 뒤축하고 너무 가깝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실내 공간을 위해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실내 공간은 정말 넓습니다. 지금 제가 1열을 조금 앞으로 당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진짜 무슨 팰리세이드급 준대형 차량을 탄 것처럼 정말 넓거든요. 이렇게 1열이 아예 닿지가 않죠. 그리고 선루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도 한 뼘 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열 시트가 조금 뒤쪽으로 당겨져 있긴 하지만 거기서 오는 승차감 손해가 살짝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토레스는 라인업이 정말 다양합니다. 1.5 가솔린 있죠, 바이퓨얼 있죠, 그리고 EBX 순수 전기차 있죠, 제가 타고 있는 풀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 파워트레인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승차감만 봤을 때 저는 바이퓨얼을 사실 시승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가솔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정말 편안했습니다. 근데 토레스는 제가 탔었던 EBX보다 이 차체 완성도가 좀 더 좋다라고 느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댐핑 시스템도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새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지금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로드 노이즈도 잡아주죠. 그리고 승차감도 어느 정도 이제 흡수를 해주고 확보를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타시려면은 가솔린도 물론 가격 접근성이 2,700만 원대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좋긴 하지만 연비도 잡아줘요,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승차감도 잡아주고 실내 정숙도, NVH도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이 하이브리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열에 탔을 때의 차량 만족도도 최근에 탔었던 르노의 그랑콜레오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도 실내 공간 넓죠, 승차감 편안하죠, 그리고 NVH도 챙긴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는데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2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이게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시승차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KGM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일반적인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블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는데 시트에 따라서 이 루프의 컬러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건 블랙이라서 그냥 어두침침한 이 블랙 루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레이가 있고 브라운이 있거든요. 근데 그레이랑 브라운은 조금 더 밝은 색깔의 루프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실내 밝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블랙보다는 그레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운이 조금 더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T7 트림이라서 2열에서의 옵션도 어느 정도 있고요. 에어벤트 앞에 있고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 있고요. 또 앞쪽에 보면은 C타입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이게 1열 헤드레스트가 옷걸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옷 같은 거를 걸어 놓을 수 있고, 마침 제가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 가방을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겉옷. 요즘 간절기라서 제가 사실 겉옷을 갖고 왔는데 더워서 벗었거든요. 그래서 겉옷 같은 것들도 이렇게 거치하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포테인먼트가 차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1열에서 디스플레이에서 2열의 열선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아예 안 됐었던 기능인데 요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부터 들어가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선을 지금 틀고 싶지만 너무 더운 관계로 오늘 열선은 틀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운 겨울에는 1열에서도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을 틀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녀가 이 뒷좌석에 앉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야 거기 그거 누르면 돼 했는데도 엄마 뭐라고 하면서 막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약간 막 화나고 그럴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1열에서 알아서 열선을 자동적으로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 보니까 편안할 것 같습니다. 편안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KGM의 신차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연비는 물론이고 조용한 실내 정숙도와 함께 편안한 승차감이 가장 만족스러웠고요. 가격은 기본 트림 기준으로 3,14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이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343만 원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제가 주행하면서 많이 비교했었던 르노의 그랑콜레오스하고는 6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또한 투싼 하이브리드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2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급에서 연비 좋은 차량은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